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많은 사람들은 아침을 거르고 커피 한 잔으로만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지만 건강한 아침 식사는 우리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 글에서는 아침을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는 건강식 7가지를 소개하고 각 음식들의 장점을 상세히 설명해보겠다. 첫 번째 추천 음식은 오트밀이다. 오트밀은 섬유질이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며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침에 오트밀 한 그릇에 고소한 견과류나 신선한 과일을 추가하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음식은 그릭 요거트이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뼈 건강에 좋은 칼슘도 함유하고 있다. 여기에 꿀이나 베리류를 넣어 먹으면 단백질, 비타민, 항산화 물질까지 다채로운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 세 번째 음식은 아보카도 토스트이다. 아보카도는 비타민유와 건강한 지방산이 풍부하여 피부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 아보카도를 으깨 토스트 위에 올리고 약간의 소금과 후추, 토마토 슬라이스를 추가하면 간단하고도 고급스러운 아침 식사가 완성된다. 네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스무디볼이다. 스무디볼은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바나나, 베리류, 시금치와 같은 과일과 채소들을 블렌더에 돌려 부드럽게 만들고 그 위에 치아씨드나 그래놀라, 아몬드 등을 공용으로 얹으면 맛과 영양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다섯 번째 추천 아이템은 계란이다. 계란은 요리 방법도 다양하며 단백질이 풍부하다. 오믈렛, 삶은 계란, 스크램블 에그 등으로 준비해도 좋으며 야채나 치즈를 첨가하여 풍미와 영양가를 높일 수 있다. 여섯 번째로는 베리류와 견과류가 들어간 노가니 그래놀라를 추천한다. 이 조합은 아침에 에너지를 제공하며 베리류의 항산화 작용이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우유나 아몬드 우유,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추천 음식은 통곡물빵을 곁들인 훈제 연어다. 훈제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장 건강에 좋다. 잘 구워진 통곡물빵 위에 크림치즈를 바르고 그 위에 훈제 연어와 약간의 레몬즙을 뿌려주면 아침을 먹고 나서도 기분 좋은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아침 식사 옵션을 통해 매일 새로운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자. 각 음식들은 건강에 도움을 주며 창의적인 식단 구성으로 아침을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건강식을 통해 더 나은 하루, 더 나은 삶을 설계하자. 두 번째 이야기 모든 것은 몇 년 전 나의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문제였던 시점에서 시작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 몸이 찌뿌둥하고 피로가 쉽게 가시지 않았으며 특히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졸음이 쏟아지곤 했다. 나의 에너지는 한낮에 절정에 이르렀다가 그 이후로 금세 소진되는 것 같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잡으려고 애썼지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회사 동료가 퇴근 후 요가 수업을 권유했다. 운동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어쨌든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했던 나는 한 번쯤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요가 수업에 참석하면서 나는 유연성의 부족과 근력의 약함을 체감할 수 있었다. 수업 한 번에 땀이 범벅되고 몸이 살짝 뻐근해지는 걸 느끼고는 내 몸이 오랫동안 어떻게 정비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역가뿐만 아니라 식습관도 바꿔보기로 결정했다. 아침을 더욱 알차게 챙겨 먹고 점심 식사에는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했다. 저녁은 가능한 한 가볍게 하며 특히 자기 전세 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규칙을 세웠다. 카페인과 단 음료의 섭취를 줄이고 대신 물을 많이 마시면서 신체 내 수분을 충분히 공급했다. 이러한 변화들 덕분인지 나의 수면의 질이 서서히 개선되기 시작했다. 더불어 주말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간단한 조깅을 통한 유산소 운동을 도입했다. 처음에는 짧은 거리만을 걸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길고 힘든 코스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나의 정서적 스트레스를 뿐만 아니라 집중력까지 증가시켜 주었다. 주말 활동은 내가 작업과 개인 생활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잠시 동안 놓쳤던 취미 활동도 재개했다. 이를 통해 정신적으로도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요리 교실에 참가하기도 하고 혼자서 도서관을 방문해 책을 읽으며 신선한 지식을 축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활동들은 나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넘어서 나만의 시간을 충분히 즐기는 법을 가르쳤다. 전반적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서 겪은 변화는 나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균형 있게 만들어주었다. 몸과 마음은 더욱 활력 넘치게 되었고 이상적인 삶의 질을 찾아가고 있는 나의 하루하루가 되었다. 결심했던 작은 변화들이 결국엔 나의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지속성 있는 노력이었다. 한 번의 큰 변화보다는 일상
일상의 작은 습관 변화들이 모여 나를 더 건강한 삶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먼 산속의 작은 마을에는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을 알고 있는 한 현명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통 음식을 특별한 음식으로 바꾸어 마을 사람들에게 건강을 가져다주는 비법을 알고 있었어요. 이 비법의 핵심은 바로 슈퍼푸드였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할머니를 찾아가 건강과 장수에 대한 비결을 배우고자 했고, 할머니는 아름답고 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슈퍼푸드는 블루베리란다 하고 할머니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작은 푸른 열매는 항산화제가 풍부해서 몸속에 쌓인 나쁜 독소를 없애는 데 도움을 주지. 매일 블루베리를 조금씩 먹는 것만으로도 심장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단다. 할머니는 이어 두 번째 슈퍼푸드를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란다. 이 파란 잎채소는 비타민 K와 철분이 풍부해서 뼈와 피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지. 시금치를 먹으면 몸이 더욱 단단해진단다. 젊은이들은 감탄하며 할머니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세 번째는 퀴노아야. 단백질이 가득하고 글루텐이 없어서 특히 소화에 좋아. 많은 운동선수들은 열심히 훈련 후에 이 곡물을 자주 먹지. 계속해서 할머니는 네 번째 슈퍼푸드를 소개했습니다. 연어란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브레인이 좋아하고 염증을 줄여준단다. 주기적으로 연어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돼. 할머니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슈퍼푸드를 소개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몬드야. 아몬드는 좋은 지방과 비타민 E가 가득해서 매일 조금씩 먹으면 피부와 머릿결이 좋아져. 이날 이야기는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여섯 번째 슈퍼푸드는 아보카도란다. 이 과일은 건강에 좋은 지방으로 가득 차 있어서 심장 건강을 지키는 천연명약이지.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단다. 할머니는 열정을 가지고 7번째 슈퍼푸드를 설명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감귤을 많이 먹으렴. 이 과일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 탁월해. 여덟 번째 슈퍼푸드는 브로콜리였습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섬유질이 가득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소화를 도와줘. 껍질까지 잘게 썰어 먹으면 아주 좋아진단다. 아홉 번째는 마늘이야. 한다며 할머니는 작고 자그마한 마늘 알갱이를 보였습니다. 마늘은 천연 항생제라 할 수 있어 면역력을 높이고 체내의 세균들을 없애는 데 도움을 준단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열 번째 슈퍼푸드를 공유했습니다. 열 번째는 다크초콜릿이야. 다크초콜릿은 플라보노이드가 있어서 혈압을 줄여주고 스트레스를 덜어주는데 크게 도움을 준단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녀는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슈퍼푸드를 일상 속에서 그리고 다양하게 섭취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슈퍼푸드가 단순히 음식이 아닌 자연이 준 선물로서 감사를 표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 이야기로부터 마을 사람들은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만은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어 헬스장에 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집에서 간단하게라도 몸을 움직이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밤늦게 귀가해도 침대 옆에서라든가 TV를 보면서 또는 설거지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운동은 플랭크입니다. 플랭크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인 운동으로 바닥에 엎드린 후 팔꿈치와 발끝으로 몸을 지탱하는 자세를 유지하면 됩니다. 하루 1분씩만 해도 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벽에서 스쿼트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앉는 자세로 무릎을 굽힌 후 일정 시간 유지하는 운동입니다. 별다른 장비 없이도 하체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어 딥스입니다. 의자 하나만 있으면 쉽게 시작할 수 있으며 상체 후면 근육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네 번째로 런지 운동인데요. 두 발을 번갈아 가며 앞으로 내딛고 무릎을 굽히는 동작으로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발달에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이드 레그 리프트인데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하체와 엉덩이를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여섯 번째는 버드독 동작입니다. 요가 매트나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린 상태에서 반대쪽 팔과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리면서 균형을 잡는 운동입니다. 일곱 번째는 브릿지로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엉덩이와 허리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킥백 운동은 손과 무릎을 대고 엎드린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뒤로 크게 차는 동작입니다. 엉덩이 근육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아홉 번째 운동은 점프 스쿼트입니다. 기본 스쿼트 동작에서 점프를 추가하여 심폐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며 열 번째는 마운틴 클라이머입니다. 팔굽혀펴기 자세로 시작하여 무릎을 가슴 쪽으로 교차해서 당기는
동작으로 전신의 체지방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퇴근 후 집에서도 짧은 시간과 적은 공간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운동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실행과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춘 적절한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이룰 수 있는 건강한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